제 거 차 외관을 보여주겠습니다. 제 거는 1.6 엔진이고 네. 듀얼 클러치가 안 들어간 차예요. 이 차는 XM3. 휠은 이렇게 생겼고 17인치로 바꿨습니다. LE 트림 사면은 17인치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. 저는 이게 그 풀옵션 차 그 휠보다 더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조잡스러운 거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, 풀옵션 들어간 거 사면은 겉에 크롬으로 된, 그러니까 좀 약간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데코 장식이 들어가고, 뒤쪽이 배기구 모양이 뭐 2개로 달려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외관. 풀옵션은 아마 썬루프가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제 건 없고요. 저는 전자장비를 최대한 배제한 걸로 옵션을 최대한 낮게 맞춰서 구매를 했습니다. 1년 6개월 정도 탔고, 초반에 장고장이 엄청 많이 났는데, 그래서 좀 다시는 사면 안 되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. 지금은 그냥 뭐 고쳤으니까 이제 타는 건데, 크게 뭐 엔진이 고장 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. 지금 이거보다 높은 트림 XM3 사면은, 지금은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엔진 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. 이슈가 그 나온 출시 연도에.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출시하자마자 바로 탔는데, 그래서 최대한 검증이 안 돼서 전자장비가 많이 배제된 걸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. 실외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, 그러니까 휠 정도만 바꿀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스틸 휠만 아니면. 그리고 제가 쓰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17인치 바퀴 타이어를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. 한번 타이어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잘 안 나와서, 한국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는 잘 안 나와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넥센 타이어는 나오긴 하는데 17인치가 그렇습니다. 차 출발할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. 이 송풍구 막는 거 이거 항상 틀어주고, 이거 오토 스탑 앤고 있잖아요. 차 시동 껐다 켰다 해주는 거, 연비 아낀다고. 이거 제 생각엔 별 쓸모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불편해서 그냥 끄고 다닙니다. 항상 이렇게 눌러줘야 되니까 좀 귀찮은 점이 있어요. 그리고 LE 트림은 뒷바퀴 할 때 그 장애물 있으면 그 삑삑 소리 나는 거, 그거 들어 있습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31m 앞 좌회전입니다. 제가 이 차를 구매한 큰 이유는,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첫 번째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쇠가 단단해서, 그 두 번째는 유튜브들 동영상 보니까 리뷰어들, 그러니까 전문 리뷰어들이 해놓은 말을 들어보면 이 차 하부를 들춰놓은 영상이 있는데, 커버들이랑 그리고 부속품 설계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돼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샀습니다. 그 쇠가 단단하다는 의미는,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그 초강력 강판이라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. 제조업체
업체들이 팔 때. 그런데 그 퍼센티지를 보통 적어 놓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거기에 들어간 그 쇠의 강도,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쓰는 그 약 쇠의 기본 600m 앞에서 왼쪽 강도하고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다른 외제차, 벤츠, BMW, 그리고 볼보, 뭐 쉐보레, 르노, 여기서 쓰는 쇠의 강도가 각 업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다른 업체들보다 일단 그 기준이 낮아요. 쇠 단단한 걸 쓰는 게. 그래서 같은 초강력 강판이라 해도 쇠의 세기가 다릅니다.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쇠가 단단하다고 무조건 안전한 차는 아닌데, 그냥 저는 쇠가 단단한 걸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어요. 이 차는 뭐 모양도 괜찮다고 할 수 있고 다음 제 안내까지 취향은 계속 제 취향에 직진합니다. 들어맞는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이 차를 산 거는 가성비로 샀고, 그리고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, 저는 아예 국내 차에 관심이 없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 살 때 2020년도에 제가 일하려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차 취향은 엄마 취향에 맞춰서 그냥 사서 엄마 드리고 저는 대신 그냥 출퇴근용으로 딴 차 타고 다닙니다. 이 차는 주로 시외 주행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28,000 정도 탔거든요. 일 년 6개월 정도에 28,000 탔으면 그래도 그렇게 조금 타는 편은 아니고요. 저는 좀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특히 시외 주행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LE 트림에 LE 2차 트림에서 쓰면서 다른 차하고 좀 다르다고 느낀 거는 그 변속기가 무단 변속기잖아요. 찾아봤을 텐데, 그래서 악셀을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가 더 세게 납니다. 원래 변속기 차량은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소리가 줄어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거는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더 세게 납니다, 소리가. 그러다가 탄력을 받으면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셀을 좀 놔줘도 차가 가는데,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좀 줄어들긴 해요.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무단 60km 변속기가 원래 단속 구간입니다.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느끼기에는 차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소리가 왱왱거리나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가속할 때는 일반 주행 시에는 별다른 딱히 좋은 점도 없고 그렇게 뭐 나쁜 점도 없어요. 추월을 할 때 뭐 고속도로에서도 그냥 세게 밟으면은 추월하기엔 적당한 정도로 속도 올라가서 잘 추월되고, 근데 속도가 올라가면은 양 그 사이드 미러 그쪽에서 소리가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납니다. 전체적으로 차가 그러니까 밀봉됐다 해야 되나? 그 밀봉된 그거는 좋은데
고속도로 같은 데서 바람 소리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, 세게 달리면. 아, 그리고 엘리 트림에는 그 측면에 그 차 나타나면은 경고 띄워주는 거 그거 없습니다. 주행 보조 장치라 해가지고 차선 이렇게 유지해주는 거 그것도 없고,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그거는 많이 쓸만합니다. 한 것 같아요, 저는. 그리고 엘리트림에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 터치 스크린으로 된 거 그거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트림에다가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, 저는 별로 넣기 싫었는데 엄마가 그 안개등이 뭐 있어야지 않겠냐 해가지고 넣었는데, 그 컨비니언스 패키지 넣으면은 안개등을 넣어주고 저기 라이트에다가, 그리고 이거 모양이 이렇게 뭐 유리처럼 돼 있잖아요, 재질이. 이게 아마 플라스틱인데 이런 걸로 바뀌고, 그리고 이거 유리 닦는 거하고 이 차 라이트 이걸 오토로 하게 해주는 거 그거 되게 해주고, 그리고 차 뒤쪽 그 가운데에 송풍구가 들어가게 됩니다, 컨비니언스 넣으면. 이 차는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. 이 차를 제가 뭐 좋아해서가 아니고, 트렁크 같은 부분에서 SUV처럼 위쪽으로 활짝 열리잖아요. 그거랑, 그리고 뒤쪽 그 시트가 접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. 오르막길 오를 때는 좀 악셀을 밟으면 소리가 좀 많이 나고, 바람이 세게 부는 구간에서 또 그렇고, 뭐 좀 너무 세게 달리면 차가, 저는 불안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한 120 정도 고속도로 가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약 600m 앞 시속 60km 단속.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약 600m 앞 남악 분기점에서 광주, 북부, 죽림 분기점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녹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71m 앞 왼쪽 차가 핸들을 방향입니다. 뭐 돌린 건 아닌데 약 300m 앞 남악 분기점에서 광주, 바람이 세게 불 때 한 죽림 번씩 분기점 방면 제가 원치 오른쪽 않게 방향입니다. 오른쪽으로 살짝 차가 녹색 간다거나 차로로 그런 게 있어요. 주행하세요. 이어서 왼쪽으로 71m 가다가. 앞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71m 앞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? 일단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. 전 그때 뭐 개소세 할인할 때 사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구입했고, 제가 처음에 겪었던 그 장고장들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 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,000km 정도, 10,000km 안 됐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길들이가 3,000km였나 한 그 정도는 넘었던 것 같고, 차에 계기판 오류가 떴습니다. 브레이크 관련해가지고. 실제로 브레이크는 작동은 되는데
문제가 있다고 카센터로 가보라는 그 표시가 떠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했고, 그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, 카센터에서.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그 등, 브레이크 등 그쪽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번 갈고,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차 이제 여기 운전석 쪽에 유리창이 한번 빠졌습니다. 창문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었어요, 조금. 그런데 이제 그게 유리창이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뽑기를 잘못 뽑은 건지 이 차를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초반에 고장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. 한 몇 개월간. 잠시 후 강풍주의 구간입니다. 또 다른 걸 보자면, 차 뒤쪽에 나사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약간 녹이 쓴 게 있어요. 녹이 쓴 나사가.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. 약 600m 앞 중림 분기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 광주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차 가격이 있으니까 뭐 차로로 주행하세요. 세부적인 것까지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약 300m 앞 중림 분기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 광주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완벽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.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중림 분기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 광주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시 국내 차를 또 사야 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차를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.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쇠가 단단해야 돼요, 만든 차가. 제가 교통사고를 나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차 안전에 대해서, 차 안전도에 대해서 민감한 편인데, 그래서 그렇고, 그리고 이제 리뷰어들의 반응, 전문 리뷰어들 있죠, 유튜버에. 그분들 보면 이 차 저는 하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차 설계된 거랑 그런 게 좋아야 실질적으로 차의 기본 성능은 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.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. 제가 이 차를 고를 땐 그러니까 거의 실용적인 부분만으로 해서 거의 접근을 했고, 모양 부분은 거의 배제를 하고 선택을 목포 했습니다. 톨게이트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1, 2 차로입니다. 장고장들 이제 고친 이후로는 그래도 큰 고장은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. 지금 더 타보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하이패스 그러겠지만, 차로는 1, 2 차로입니다. 약 1km 앞 시속 11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, 그 운전석 쪽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, 차가 그 유리창 오토로 한 번 올리면 쫙 올려주고 쫙 내려주고 그거거든요. 근데 이걸 한 번 중간만치 내렸다가 다시 올릴 때 500m 앞 시속 11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. 한 번에 그 원터치로 올리게 되면은 올라와야 되는데 창문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. 잘 될 때도 있고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작동 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.
악셀을 밟으면 소리가 나고 세게 밟으면 더 세게 납니다. 근데 이렇게 세게 달리면 바람 소리가 더 커요. 백밀러에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.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적당합니다. 무난하고. 그냥 사고 싶으면 그냥 사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거보다 높은 트림 그 차는 저는 시동이 꺼지는 그 큰 결함이잖아요. 그거는 디콜 한번 했었던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이 차에 들어간, 그러니까 엘리 트림에 들어간 그 차 엔진이 좀 오래된 엔진이고, 그런데 대신에 검증이 됐으니까 저는 이 차를 사는 게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.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이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. 약 500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이렇게 터널 같은 데 들어오면 오토로 전조등을 켜주니까 그건 좋죠. 근데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뭐 옵션을 넣을 것까지는 그냥 손으로 수동으로 해도 된다 주의입니다. 약 1k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약 1km 앞 시속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 때는 핸들을 잘 잡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. 지금도 조금씩 방향이 틀어져요. 바람 때문에. 약 500m 앞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약 1km 앞 시속 110km
차가 좀 바람이 많이 불면 몽탄 졸음 쉼터입니다.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차가 전체적으로 좀 붕 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외관에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차가 좀 바퀴가 차체하고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로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. 어쨌든 바람 많이 불면 차가 안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. 그리고 너무 세게 달려도 안정적인 느낌이 아니고. 대신에 이제 일상생활 시내에서 방지턱이나 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은 그냥 세게 가도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. 차가 좀 떠 있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큰 충격 없이 그냥 잘 다니고, 방지턱 같은 데는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, 이 차 문짝을 보면은 원 피스로 돼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, 다른 전문 리뷰어들 거 보면 알 텐데, 차 이게 문짝을 만들 때도 원가를 절감하려고 땜질을 해서 만들어요. 원래 용접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여러 조각을 붙이는 건데, 이 차는 가격에 비해서 용접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을 하나의 틀로 찍어서 그냥 한 번에 한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 말은 곧 더 튼튼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, 정성껏 차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. 저는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. 차가 좀 더,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할 때 좀 더 안정적인 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전 나중에 꼭 외제차를 타겠습니다. 그리고 세단.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인데, 그러면 차가 이게 조향이 좀 흔들려요. 내 의지와 상관없이. 그래서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니까 차를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자연적으로 세게 못 몰게 되겠죠. 약 1km 앞 시속 110km 구간 단속 끝 지점입니다. 그 악셀을 올려볼게요. 약 500m 앞 시속 110km 구간 단속 끝 지점입니다. 오늘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전하기가 좀 성가신 것 같습니다. 악셀 좀 올려서 소리를 들려볼게요. 제가 아까 세게 밟으면 소리가 크게 난다 했죠. 원래 변속기는 가다가 좀 소리가 잦아드는데,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더 크게 납니다. 소리가 들리시죠? 어쨌든 추월할 때 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추월은 잘 되는 것 같아요. 세게 밟으면 잘 나갑니다. 약 1km 앞 한평 분기점. 아까 출발할 때만 해도 눈이 안 왔는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